모양이 이상합니다. 거무튀튀한 게 껍데기는 분명 조개 껍데기인데 이 흉측하고 길게 나온 것은 도대체 뭔지 모양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성인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 이 녀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루가이라고 불리는 왕우럭 조개입니다. 한 개 2만원 할 정도로 꽤 비싼 몸값을 자랑하죠. 왜 비싼 걸까요? 이 녀석은 상업적인 양식이 안 됩니다. 10cm 크기가 되는데 3년, 그 다음엔 1년에 1cm씩 자라는데 언제 키워서 언제 먹어요? 그래서 전부 자연산이고 잠수부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씩 건져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몸값도 비싼 거죠. 그럼 몸값이 비싼 만큼 맛은요?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이 녀석이 조개류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이 왕우럭 조개보다 더 비싼 조개가 있어요. 바로 코끼리 조개. 하지만 이건 요즘 우리나라에서 수급 문제로 잠시 일시적으로 몸값이 오른 거지, 하이엔드 오마카세 셰프들이 진짜 오리지널 최고급 식재료, 즉 근본으로 치는 건 바로 오늘 주인공 왕우럭 조개입니다. 일본에서는 원조, 오리지널에는 근본본, 혼자를 붙이는데 왕우럭 조개에 혼자를 붙여서 혼미루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조개류에서는 이게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다랑어는 혼마구로, 진짜 와사비는 혼와사비, 그리고 오늘 이 녀석은 혼미루가이.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약간은 그 흉측한 게 그거 좀 거시기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부분이 말에 닮았다고 해서 남성들이 정력제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아르기닌 성분과 타우린, 단백질 등의 영양소들이 들어있긴 한데 비슷한 거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문어 먹는다고 대물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맛도 좋고 다른 이유로도 인기가 많아서 최고의 미식 재료로 뽑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손질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살들이 보입니다. 왕우럭 조개는 폐각근이 껍데기 꼭지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에 붙어 있어요. 일반 조개에 비해 앞쪽은 매우 작고 길게 위쪽에 위치해 있고, 뒤쪽은 매우 발달해서 크고 둥글게 아래쪽에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꼭지 부분에서 배 쪽으로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심조심 폐각근을 끊어주시고요. 살 분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순히 나와주거든요. 그런데 조개가 크니까 칼이 짧으면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긴 버터칼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해요. 근막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 두 곳을 풀어주고 몸통은 최대한 살려줍니다. 버릴 게 없는 조개거든요. 관자 먼저 분리합니다. 쏙! 아주 쉽게 분리되네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구워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복숭아처럼 생긴 부분은 소화기관이에요. 칼은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잡고 뜯으면 이것도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다 보니 내장이 있겠죠? 가운데를 정확히 갈라줍니다. 이 부분을 날로만 먹는다면 다 제거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 부분을 구워 먹을 거라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수간을 정리할게요. 손으로도 그냥 벗겨지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수간 끝을 뜨거운 물에 딱 5초만 담궜다가 바로 얼음물로 식혀준 뒤에 벗기면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이 끝에 있는 부분은 정말 단단해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대부분의 조개는 위협이 오면 수간을 오므리고 껍데기를 닫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그게 안 됩니다. 수간이 너무 크게 발달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수간을 밖에 내놓고 있다 보면 여기에 미루라는 해초가 붙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간을 오므릴 때 마치 해초를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의 이름은 미루를 먹는 조개라고 해서 미루쿠이입니다. 이게 학계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랑 스시집에서 부르다 보니 먹는다는 쿠이가 조개라는 카이로 바뀌면서 미루가이로 굳어진 겁니다. 이제 이 수간을 감싸고 있는 이 검은 외피를 제거할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숟가락이나 버터칼로 밀어내듯이 벗겨내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동전으로 긁으셔도 돼요. 천천히 살살. 파여있는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여기도 꼼꼼하게 살살살 긁어내줍니다. 검고 거칠었던 외피가 벗겨지면서 안쪽으로 연홍빛 살이 드러나네요. 이게 왕우럭 조개의 본 모습입니다. 겉은 저렇게 험상궂은데 속은 이렇게 곱습니다. 히모 쪽도 끝을 잡아서 제거해준 다음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히모는 잘라서 구이에 함유시킬 겁니다. 그리고 수간은 정확히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분 사실 좀 비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조개가 먹고 배출하는 통로라서 그렇겠죠?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자를게요. 가운데 이 입수관 출수관 부분도 스시 식감을 위해서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우니까 구이 쪽에 함유시킵니다. 자, 이렇게 나온 한 마리로 사시미, 구이, 스시 세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우리에게 맛을 제공하기 위해 죽은 맛있는 미루가이님에게 잠시 묵념. 회로 먹을 것을 썰어주고 칼끝으로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단단함을 한번 끊어줘서 입에 잘 풀리게 해주고요. 플레이팅. 아무래도 조개이다 보니 얼음이 밑에 있으면 더 신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얼음을 칼로 썰어서 깔아줄게요. 시선잎 한 장 올리고 왕우럭 쪽에 올리면 사시미 완성입니다. 마침 냉장고에 청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술 한 잔 들이키고 소금에 찍어서 한 점. 아삭합니다. 다른 조개랑 씹히는 게 달라요. 세로근과 원형근이 교대로 쌓인 구조라서 치아에 저항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단맛이 막 올라옵니다. 알라닌,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오는 단맛이라 은은하고 깊어요. 바지락이나 백합보다 두세 배 농도가 높은데 그게 이 조용한 단맛의 이유예요. 씹을수록 올라오고 삼키고 나서도 여운이 남습니다. 2점 만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오늘 촬영 여기서 종료입니다. 이제 구이를 해볼게요. 관자, 희모, 몸통, 자투리까지 손질하고 남은 부위를 다 모았습니다. 버릴 게 없는 조개라고 했죠? 간장을 살짝 발라주고 석쇠 위에 올려줍니다. 살짝 구워지기 시작하면 시치미를 뿌려주는데요. 간장의 짭짤함, 불맛, 시치미의 향이 섞이면서 전혀 다른 왕우럭 조개의 맛이 나옵니다. 열을 받으면서 단맛이 응축되거든요. 날것일 때랑 또 달라요. 먹기 좋게 잘라서 김과 함께 싸서 한 입 먹으면 으아! 응축된 단맛에 불맛이 더해지고 거기에 김의 고소함까지 섞이면 이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드셔보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시를 잡아볼게요. 왕우럭 쪽의 스시 네타는 이렇게 길게 썰어줍니다. 그럼 이제 샤리 잡고 와사비 살짝 네타에 올리면 왕우럭 쪽의 스시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샤리의 배합초가 더해지면서 왕우럭 쪽의 단맛이 엄청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와사비가 단맛과 새콤함 사이에서 밸런스를 딱 잡아주고 불필요한 느낌을 싹 정리해주면서 완벽한 스시가 만들어졌네요. 처음 모양만 봤을 때는 사실 먹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막상 먹고 나면 이게 왜 조개류 끝판왕이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입 먹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손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주문해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왕우럭 조개편 어떠셨나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